김주영 작가와 함께하는 마음과 생각이 자라는 인문학 산책. 참 많은 것을 그려볼 수 있는 삶 속으로. 하늘에 구름 하나 없어 보이는 건 인간이 볼 수도 있고, 같은 하늘 아래에 살고 있어도 고개 들어 보지 않다면 절대 볼 수 없을 요즘의 하늘이 이렇게 고른 상태다. 이 하늘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은 들풀처럼 자연을 벗삼는다는 말이 실감나는 인간의 계절에 무르익는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가치 있는 지혜의 힘을 찾으며 살 것인가.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조용히 자기 일에 집중한다. 늘 힘들게 사는 사람들 이야기만 꺼내며 세상이 이 모양이라서 분노한다고 말로만 외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용히 자기 일에 집중하면서 결국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바꿀 힘을 갖추는 사람도 있다. 세상은 전자의 사람들 때문에 늘 시끄럽고 분쟁이 끊이지 않지만 후자의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돌아간다. 센스를 키우는 7가지 말버릇.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센스 없는 사람의 센스를 키우는 일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센스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센스가 없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는 센스마저 없어서 센스를 키워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만약 당신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의 센스 없음을 의심하며 아래에 소개하는 센스를 키우는 7가지 말버릇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라. 읽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니 시간이 날 때마다 낭독하듯 읽는 것도 좋다. 1. 시작부터 느낌이 아주 좋아. 2. 내가 못 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3.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며 찾아보는 거야. 4. 이 콘텐츠는 어떤 질문에서 시작한 걸까? 5. 여기에 분명 뭔가 특별한 게 있어. 6. 역시 디테일이 달라. 7. 늘 가능하다는 계산에서 시작하자. 진짜 자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죽음의 순간마저 다르다. 한국 단색화 거장 박서보 화백이 2023년 10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내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가 자신의 병을 처음 알게 되고 세상에 전할 때다. 만약 당신이라면 뭐라고 세상이 말할 것 같은가? 폐암 전문가 좀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남은 시간이라도 쉬다가 죽고 싶다. 그의 말은 달랐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당부했다. 소식을 듣고 놀라서 연락하려는 사람들 많을 거다. 다시 한번 부탁하건대 안부 전화하지 마라. 나는 캠퍼스에 한 줄이라도 더 긋고 싶다. 내게는 이제 그 시간도 아깝다. 지금 나는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그가 마지막까지 더 긴 삶을 갈망하거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차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진짜 자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죽음의 순간마저 다르다. 자기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기분 나쁜 손님이 찾아와도 그저 지금까지
소중하게 반복한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에게도 그것이 있는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열정적으로 반복할 자기만의 소중한 일이 있는가? 그게 있다면 당신의 노년은 오히려 더욱 빛날 것이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쉽게 포기하지 않고 뭐든 혼자서도 잘하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로 키우는 말. 1. 네가 가진 게 아니라 네가 매일 실천하는 것들이 너의 자존감을 결정한단다. 2. 실수로부터 무언가를 배웠다면 그건 실수라고 부를 수 없지. 멋진 경험이 되었으니까. 3. 좋은 감정이 아니라면 입에 담지도 말자. 그건 우리 기분을 나쁘게 만들 뿐이야. 4. 너무 힘들어서 멈추고 싶을 땐 처음 시작했을 때를 떠올려 보렴. 5.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도 계속하면 나중에는 습관이 된단다. 중간에 포기하는 나쁜 습관보다는 끝까지 가게 돕는 좋은 습관을 만들자. 6. 시작은 누구에게나 겁나는 일이야. 하지만 누군가는 겁을 먹고 포기하지만 누군가는 겁을 먹은 채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스스로 용기를 쟁취하지. 7. 우리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자. 그럼 매일 작은 행복을 갖게 될 거야. 8. 뭐든 혼자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그런 시도를 통해서 너는 혼자서도 해낼 방법을 찾게 되지. 9. 사람들은 네가 이룬 결과는 알지만 네가 보낸 과정은 모르지. 그러니 그들의 비난에 일일이 신경 쓰며 반응하지 않아도 된단다. 10. 어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고 오늘까지 분노하며 낭비한다면 넌 이틀이나 버리게 되는 거야. 11. 누군가를 믿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하지.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자신이 선택한 사람도 믿을 수 있어. 12. 뭐든 반복해서 경험하면 그건 너의 것이 된단다. 실패는 그게 곧 너의 것이 된다는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소식이지. 시련이나 실패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거기에 오랫동안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빠르게 일어서는 아이를 보며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고 하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더욱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1. 뭐든 쉽게 포기하는 아이. 2. 한번 실패하면 포기하는 아이. 3. 남들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는 아이. 4. 스스로 분노해서 자신을 망치는 아이. 아이들은 앞으로 배울 것도 많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 계획했던 일을 멋지게 끝내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돕는 회복 탄력성을 갖는 것이며, 이는 부모의 말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 인내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소개한 12가지 말을 자주 듣고 자란 아이는 행복한 인내를 즐기게 되죠. 회복 탄력성이 높아져서 뭐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스스로 주도해서 해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을 아이에게 들려주며 부모 자신의 회복 탄력성도 키울 수 있으니 아이에게 좋은 말이 내게도 좋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더욱 좋습니다. 김종원 작가, 회복 탄력성, 자기주도 학습,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 교육, 육아, 부모의 말, 66일 인문학 대화법, 66일 밥상머리 대화법, 화목한 가정에서만 볼 수 있는 다정한 부부의 11가지 대화 특징.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는 부부에게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싸우고 근사하게 화해하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화목한 가정은 갈등이 아예 없는 부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부부가 사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런 11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면 화목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아빠가 다정한 말을 자주 한다. 2. 엄마가 애정 표현을 잘 해서 늘 분위기가 좋다. 3. 아빠가 엄마를 더 많이 사랑해서 엄마가 집에서 늘 행복한 상태다. 4. 부부 모두 자존감이 높아서 늘 활기가 넘친다. 5. 부부가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해서 작은 일이라도 대화를 통해 결정한다. 6. 아이들 앞에서 절대 배우자 흉을 보지 않는다. 7. 억지로 져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8. 고함을 치거나 물건을 던지지 않는다. 9. 가끔 싸우지만 그날 꼭 풀고 잠든다. 10. 아빠가 성격이 좋아서 아이들과 잘 지낸다. 11. 서로의 차이점을 충분히 이해하니 싸울 일도 속상한 일도 없다. 이런 대화의 태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딱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가 아니라 나로 모든 대화를 시작하기. 너는 이게 문제야. 너네 집안 사람들은 왜 다들 그러냐? 너 진짜 너무 예민하다.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 결국 싸우게 됩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싸우자고 덤비는 것과 같죠. 같은 말도 너가 아니라 나로 시작하면 자신의 감정을 섬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너는 이게 문제야. 나는 좀 쉬고 싶은데 다음에 가면 안 될까? 너네 집안 사람들은 왜 다들 그러냐? 나는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자기가 좀 이해해주면 좋겠어. 너 진짜 너무 예민하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들어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 경험하는 가장 근사한 일은 가족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면 아이는 매일 자신의 하루를 축제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정의 행복을 즐기는 아이는 훗날 그 행복으로 자신의 인생을 꽃피울 수 있죠. 부부는 정답을 말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부부가 아이들과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려면 때로는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닌 마음에 맞는 말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삶을 꽃피울 수 있도록 부모의 말은 좋은 걸음이 되어줘야 합니다. 66일 자존감 대화법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맘 책 육아 부부 대화 가족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강의 강연
66일, 66일 자존감 대화법. 중3 아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내 아이 성장 인력. 여러분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무엇이든 해낼 수 있듯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배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